한방울 기마켓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만 같아라 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도 0.51% 상승하고요. 코스닥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1.44% 상승했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유한 종목들도 좋았을까라고 제가 또 여쭙고 싶지만 또 생각하고는 다르게 시장은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반면 내 종목을 가지 않는 그런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런 장세가 지금 오늘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장 주도한 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대단히 좀 강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좀 지수 상승에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수 관련 블루칩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주 관련해서는 조금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든 장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또 힘드신 분들께서는 방송 보시면서 또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노란톡방에 푸드웨이라고 하는 종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렸던 종목이 액세스바이오라는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푸드웨어가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액세스바이오 지금 고점에 손실을 좀 가지고 있으신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2만원권 아래에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2만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으시고 좀 견뎌보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왔어요. 액세스바이오가. 그리고 오늘 제가 장중에 오전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어요. 노란톡방에 자 액세스바이오 재진입하시고 그대로 좀 보유하고 있어 보십시오라고. 물론 강한 상승, 전고점까지 가는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오늘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제가 오늘 이제 액세스바이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푸드라는 이야기를 노란톡방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좋은 정보 드리니까요. 또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시장에는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본 뒤에 오늘 또 제가 상한가 종목 어떻게 발굴했는지 또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십시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45.4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상승 업종에서는 의약품이 홀로 5%대를 상승했고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 증권, 기계, 은행 업종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926.88포인트로 8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920선을 돌파했습니다. 등락업종 살펴보면 유통이 10%대의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 운송장비, 부품, 통신장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타 제조, 종이, 목재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소자동차, 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2050년에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합니다. 기후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특히 한국이 배터리, 수소 등 기술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유, 화학,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규모가 크다는 점은 한국의 탄소 중립 조기 실현에 발목을 잡는 요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탄소 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기후대응 기금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수익 구조를 발굴하고 기존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자 국내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웨이 대신 국내 업체가 납품을 하면 국내 장비 업체들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5G 관련주인 다산네트워크스는 오늘 2.27% 오른 13,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모은 데이터를 통신망에 전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내년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증권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생산하는 솔리드도 7.55% 급등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에 쓰이는 안테나와 필터를 생산하는 KMW도 4.37%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미국은 화웨이의 5 장비를 쓰는 국가에는 미군 파견을 재고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야 하는 일본,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화웨이 변수가 아니더라도 5G 장비의 수요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울고 있는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얼른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천상계의 분석을 통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그 천상계라는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연구님께서 제가 노란톡방 종목을 두 종목을 드렸어요. 두 종목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또 상한가 갈까 하고 제가 강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아침에 드렸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푸드웨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 갔는데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장세에서 또 상한가 가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그대로 채널 고정하셔서 계속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이 푸드라는 종목 자체를 제가 추천드리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까 또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종목을 보셨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자, 차트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푸드를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푸드웨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9월달, 10월달의 흐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차트 보이시죠? 자, 주가 움직임 보면은 지난 8월 20일 날 최저점을 찍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10원에 대한 부분을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 저점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노란톡방을 제가 보면서 소통하면서 말씀할 텐데요. 자, 지금 방송 화면이 잘 보인다. 자, 노란톡방 1번을 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함께 소통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나님, 우리 이니님, 네, 1번 잘 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노란톡방에다 드릴 테니까 시청자분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면 1번을 눌러주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2번 눌러주시면 제가 자, 부가적인 설명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투자를 잘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또 제대로 된 1시간 동안의 수업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푸드웨어 차트 이제 설명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중요한 게 우리 주식을 보실 때는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고점과 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차트를 함께 보면서 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저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이는 저점, 자, 이렇게 한번 저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저점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요. 시청자분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영역을 친 부분의 저점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싶은데요. 자, 1, 2, 3, 4번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저점에 대해서 한번 1, 2, 3, 4번 중에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 같다.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도 있고요. 2번도 있고요. 자, 2번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란톡 한번 함께 볼까요? 자, 우리 연상님 1번 치셨고요. 북한사님 2번, 우리 초코님 2번, 제이철이님
1번, 네. 자, 1번과 2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함께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제가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저점에 해당되는 포인트예요. 보이시죠?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는 가장 낮은 저점.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자, 2번 저점에 비해서 3번 저점이 더 낮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2번이라고 저점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저점이래요. 자, 그럼 중요한 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저점을 만들었는데, 자, 함께 볼게요. 이게 4번 포인트인데, 자,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3번 포인트, 4번 포인트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자, 4번 포인트와 3번 포인트를 비교하면은, 자, 이 저점이, 자, 3번과 4번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3번이 더 높다. 1번. 자, 아니다. 4번이 더 높다. 2번. 자, 우리 한번 퀴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노란 톡방 함께 볼까요? 자, 4번이 높다. 2번. 아니다. 1번이 높다. 1번. 자, 보니까 우리 눈이 아직 좀 졸음이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번이라고 또 적으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또 관심을 받고 싶은 관심요법 때문에 1번 적으신 것 같은데, 자, 당연히 2번 잘 누르셨어요. 2번 정답입니다. 2번이 당연히 높습니다. 자, 잘 안 보시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확대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만 잠깐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시면 보일까요? 자, 이 포인트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자, 이 포인트의 저점보다 더 높은 상황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매니저의 의도를 보여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가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기술적 분석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가치 분석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푸드웨어과 엑세스바이오 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저는 푸드웨어가 엑세스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1도 없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이 어떠하며 영업이익률이 어떻고 뭐 BPS는 퍼가 어떻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치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커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전혀 보지 않아요. 1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본다? 차트만 본다. 그 차트를 보는데 그럼 과연 대표님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차트를 봤는데 무엇을 봐야 되나요? 궁금하시죠? 이 부분들 제가 이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하고 사야 할 타이밍과 팔아야 할 타이밍에 대해서 좀 배운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물론 좋은 장과 나쁜 장이 공존하지만은 어떠한 장에서도 좋은 종목, 미인주를 찾으셔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걸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레 같은 경우는 1번 포인트, 이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저점을 잡아보았는데 중요 포인트 1, 3, 4번의 저점 포인트가 어땠어요? 계속 높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저점을 높여간다는 얘기는 자,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자, 퀴즈 또 나갑니다. 저점이 높아간다. 자, 매수할 세력이 들어왔다. 1번. 아니다. 매도할 세력이 들어왔다. 2번.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노란 톡방 한번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매수세가 1번이다. 아니다. 이거는 매도세다. 2번.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점점 적응을 잘 하고 계시고 정말 잘 배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 정답 맞습니다. 자, 차트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푸드웨어라는 종목 자체는 주가 자체가 어떤 상황이 됐다? 저점을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저점을 높이고라고 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 차트 분석 자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로어 하이어라는 표현을 제가 쓰도록 할게요. 로어 하이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이다. 하이어 로우 포인트가 되죠. 자, 저점 자체를 높여가고 있죠. HL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점 자체 하이어 로우에서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모으면서 지루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했어요? 힘들죠. 주가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
지금 시장은 다른 종목이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종목 막 올라가니까 아씨 안 가나 보다 하고 푸드웨어를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죠. 옮겨 탔더니 어떻게 돼요? 상투 잡고 버린 종목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제가 푸드웨어라는 종목 자체를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높여갖고 그리고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발산 포인트에서 주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라? 매수해서 수익을 접근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함께 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냐? 자,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또 얘기할 거예요. 시청자분께. 자, 엑세스바이오 대단히 좀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를 보면은 지난 8월 달에 6만 원대 고점을 찍은 걸 확인할 수 있죠. 6만 원대 고점을 찍어 가지고 어땠습니까? 주가가 매롱하고 그냥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을 다 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만 2천 원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 2만 원 아래까지 내려 떨어지게 되죠. 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엑세스바이오에 대해서 좀 물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대표님, 엑세스바이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언급을 드리냐면은 자, 엑세스바이오 괜찮습니다. 2만 원 아래 오게 되면은 매수의 기회를 삼으세요. 지금 힘드신 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자, 18,000원 저점대에 대해서 컨라인을 잡으시고 비중을 늘려가셔라. 그리고 비중을 늘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지십시오라고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냥 물려있기 때문에 손실 중이기 때문에 견뎌라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가가 흔들림이 있어도 그냥 횡보가 있어도 종목을 버리지 않고 오늘같이 상한가를 수익으로 낼 수 있던 부분이었어요. 자, 이 종목 자체는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약간 얘는 변형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주가 자체가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지지라는 형성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평의 매매,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 본다면 자, 이평선, 자, 보시면 알겠지만 121선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121선. 121선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한 입장을 봤었을 때는 주가가 거의 평균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이 종목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 봤었을 때는 6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전가에 해당되는 자리가 거의 2만 원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시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엑세스바이오 재진입하십시오. 혹여나 손절하신 분들께서는 재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엑세스바이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을 보시면서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엑세스바이오 손절하지 않고 혹은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상한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혼자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의 종목은 올라가지 않죠. 제가 11월 2일부터 해서 제가 시장의 질이 바뀌었다. 개별 종목 잘못 갖고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하락만 한다. 반면에 시장의 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종목을 포트폴리오 다시 꾸려야 된다. 어느 종목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마지막에 얘기한 카카오고요. 가장 주도하는 녀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1월 2일, 11월 달 초부터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11월 달부터 지금 시장은 쫙 올라왔어요. 이제 뉴스에서는 대서특필이 나오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가 막 쏟아지죠. 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했어요. 물론 상승이 이어지는 일부 남겨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점점점 단기 고점을 만들고 다시 눌림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변곡 포인트에 해당되는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질을 항상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시장의 질을 읽지 못한다 그러면은 돈은 제대로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 돈의 흐름에 내가 같이 편승하지 못한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 좀 해두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항상 이 돈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포트폴리오 꾸려야지만이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자, 개별 종목도 무조건 안 가느냐가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푸드웨어라는 종목,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찝어드렸는데 상한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종목을 드린 게 아니에요. 딱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가요. 자, 이 부분들도 보시면 자, 가치 분석 투자하신 분 입장에 봤을 때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야, 어떻게 이게 회사에
기본적인 것도 보지 않고 너는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도 되묻고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무슨 전문가가 회사도 모르고 투자라니. 중요한 거 그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회원님, 시청자분께서 알고 있는 그 뉴스라고 하는 거, 회사의 그 상승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는 뉴스가 아니에요. 자, 뉴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새로운 어떠한 게 나와야지 그게 뉴스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가 듣는 그 순간 그 뉴스는 죽어있는 아이예요. 죽어있는 모멘텀인 거예요. 물론 그게 추가적인 상승을 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제가 오늘 또 시장의 뉴스 중에 있었던 것 중에 혈장치료제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혈장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녹십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이것도 재밌어요. 자, 분명히 혈장치료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뉴스가 빵 나왔습니다. 그런데 녹십자 주가 어떻게 됐어? 오늘 아침에 시초가 갭상승 뜬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락 음봉 마감합니다. 물론 어제 전일 종가 대비보다는 상승이죠. 예, 금요일 종가 대비죠.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혈장 치료제 관련주이긴 하지만 오늘 뉴스가 나온 건 별개의 종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다. 자,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가치 투자 분석하신 분들. 분명하게 시장에서 혈장 치료제에서 효과가 입증된 거는 녹십자에서 생산한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가는 달리 갔을까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치 투자를 계속 외치시고 싶으세요? 자, 물론 100% 무시할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뉴스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차트를 핸들링하는 주포 세력 입장을 봤었을 때 그 종목을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을 갖고 있느냐 없는가를 보아내는 것이지 뉴스 하나만 가지고 주가의 상승 하락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면은 한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차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내가 매매한다고 했었을 때 좀 더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한 번 더 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잠깐 쉬는 전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노란톡방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을 또 물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앞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 가질 테니까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을 매매하시면서 상한가 혹시 몇 번이나 드셔보셨나요? 제가 5월 달부터 제가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매주 화요일 우리 시청자들과 월요일과 화요일 일주일에 2번씩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5월 달부터 방송을 진행하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거의 그 일주일에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정도는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찝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아직도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한가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시청자분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아마 또 조만간에 또 상한가, 오늘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을 또 받아보시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자,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노란톡 오픈 채팅에 접속하셔서 팍스 경제TV 차트 형님을 검색하시면요. 지금 현재 차트 형님의 투자 대지도에 오픈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한 700여 명의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방송 진행하면서 또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유사한 사칭방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현재 734명 계시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또 투자 상담도 함께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또 함께 해야 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첫 번째 종목은 재난님께서 DENT 종목 매수가 8,980원 10% 비중의 중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3월 최저점 이후 주가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상승 추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최고점을 찍고 상승분에 대해 조정하고 있는데 오늘 61선 깨고 음봉 마감했습니다. 매수가 나쁘지 않은데요. 전저점 지지받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차트 형님의 전망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NT라고 하는 종목,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DENT. 제가 DENT라는 종목 명이 좀 익숙치가 않은데 저에겐 중요치 않습니다. DENT 오늘 처음 또 이름을 또 듣는 종목인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이제 태양광, 이제 2차 전지 요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전망이 좋으네요. 태양광 쪽이면은. 그렇죠. 태양광 네. 장비랑 2차 전지까지. 자, 그래요. 일단 우리 용건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래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 전혀 보지 않고 또 우리 용건님께서 챙겨주시니까 또 제가 또 편하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일단 물론 제가 가치 투자 분석은 아니고 기술적 분석 투자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회사가 어떤 업종이 어떤 섹터에 또 포함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서 가는 게 모르는 것보다 낫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차트를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자, 차트라고 하는 거에는 돈의 움직임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회사가 대단히 좋은 회사예요. 자, 그렇고 상승 모멘텀을 대단히 많은 재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주변에 회사 대표를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야, 친구야, 너만 가르쳐 줄게. 우리 회사 대단히 좋거든? 이 종목 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사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사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종목 우리 회사인데 있잖아. 이 회사의 대표예요. 근데 친구한테 야, 이거 내부 자료인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진정한 뉴스죠, 이런 게. 정말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정말 좋은 뉴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러한 뉴스들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뉴스 매개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미 그랬을 때는 다 끝난 거예요. 상황이 끝났다. 어떤 상황이 끝났다? 메이저들은 이미 좋은 가격에서 매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에 과연 매수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DENT라고 하는 종목을 함께 볼 텐데요. 자, DENT 제가 월봉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월봉을 왜 열었느냐? 자, 일봉을 봤더니 주가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지난 3월 달에 저점에서 올라와서 3월 달에 최저점이 1,700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700원 저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고점이 10,000원대까지 거의 얼마? 거의 5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5배 가깝게 올라왔죠. 11,000원대까지 거의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자, 태양광 산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뭐 대단히 좋은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물론 조금 업황이 죽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트렌드에 맞는 업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자,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태양광, 친환경에 대한 부분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트렌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종목을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뒤에 사는 게 좋을까요?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남들은 수익 나는데 내 계좌는 손실 나거나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DENT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DENT 어떻게 갈까요? 자, DENT에다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요. 아주 심플한 그림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자, 요만큼만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8월 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볼 거고요. 지난 8월 달, 자, 그리고 언제 볼 거냐면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은 자, 이 모양이 자, 약간 유사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시청자분께. 자, 우리 그 제나님께서 DENT 중기로지를 들어가셨는데 자, 일단 매수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가는 나쁘지 않고 비중도 10% 대단히 좋습니다. 일단 근데 제가 봤을 때 제나님께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초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 진입 포인트 매수가 좋고요. 그 다음에 중기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비중자들도 10%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물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저에게 상담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혼자서 지금 잘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자리에 종목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보시면서 매수해야 될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자, 물론 추매하려고 상담 요청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 네. 우리 제나님께서 네. 노란 톡방에 추매하려고 상담 요청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추매 타이밍에서 함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차트를 볼 때 구간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구간을 나눴어요. 자,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 나눠졌어요. 자,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이 나눠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왜 나눴냐면은 이 고가를 형성한 포인트하고요. 그 다음에 고가를 만들었던 포인트가 어때요?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이시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 톡방과 함께 제가 또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찰스님 1번. 우리 아베크님 완전 똑같아요 라고 그쵸? 자, 고점 포인트 지금 자 1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소통하는 방송이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면은 이렇게 팔짱 끼고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시면 공부를 못 합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자, 선생님께서 물으시면은 딱 손을 딱 올리고 저요 선생님 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서로 리액션이 돼야죠. 소통하면서 그래야지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깥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손 1번 번쩍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 고점과 오른쪽 고점이 딱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왼쪽 고점, 오른쪽 고점 딱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 화면에 저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시죠? 자, 왼쪽 어깨가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때는 오른쪽 어깨가 되거든요. 자,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깨가 높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양쪽 어깨. 자, 이런 그림은 우리가 매도의 그림을 보인다는 얘기죠. 자, 보실까요?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여기서 보이셔야 돼요. 자, 왼쪽 어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렇게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 초에 만들었던 11,000원대 가격대에는 자, 매수가 아닌 매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표님, 저거 지나온 차트잖아요. 지나온 차트 고점에다 대놓고 저기서 매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자, 저의 닉네임이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 차미남이죠. 자, 저는 과거 차트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미래 차트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럼 저거 차트 볼게요. 어디서 사야 될까요? 어딜까요? 자, 제가 물구나무를 한번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물구나무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자, 물구나무 한번 써볼까요? 물구나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구나무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물구나무 썼어요. 졸라맨이죠.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대단히 쉽게 설명드리는 거죠. 자, 졸라맨 귀엽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졸라맨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졸라맨이 이렇게 물구나무 서 있어요. 이렇게 보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그림을 그려드리면 보이실 거예요.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를 만들고 있어요. 보이시죠? 졸라맨이 거꾸로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 포인트는 어디냐라면은 현재 주가 자체는 대략 8,500원대 라인에서 뭐예요? 지지 라인을 지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간은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이 구간 자체는 추세가 여전히 매도세 쪽이죠. 자,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저를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메이저는요, 주가를 항상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용고님, 저와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자, 제가, 네. 어려운 질문 안 드릴 거예요. 다 아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네. 왜 제 얼굴 보니까 부끄럽습니까? 자, 메이저 입장에 봤었을 때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네. 자, 제가 DNT의 주포예요. 네. 자, 우리 용고님께서 DNT를 매수하셨어요. 주가를 계속 올린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용고님도 수익이겠어요? 수익이 아니겠어요? 수익이죠. 자, 수익이겠죠. 자, 그러면 수익이니까 어떨 것 같아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더 갖고 가는 게 이제 심리죠. 그렇죠. 네. 기본적인 게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메이저 입장에 봤었을 때는 주가를 더 올리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샀었을 때 메이저들이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물량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끌고 가겠어요? 못 끌고 그렇죠. 가겠죠. 끌고 가기가 어렵죠. 네. 그러면은 메이저 입장에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분들 함께 얘기해 볼까요? 주가를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주가를 손을 일부러 놓게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손을 놓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예요. 어깨 라인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딱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점 형성하고 난 다음에 손을 놔요. 그럼 어깨가 축 처지죠. 축 처지죠. 그렇기 때문에 쌍봉에서 어깨 라인에 있는 이 쌍봉에서 어떻게 한다?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매도를 하고 어디까지 놔버리냐 손을. 손을 놓으면 있잖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연구님께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손을 놨어요. 그러면 우리 DNT를 사셨어요. 네. 주가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더 사시겠어요? 어떻겠어요? 저는 더 사는데요. 네. 심리는 이제 팔고 싶겠죠. 예, 물도 그렇죠. 팔고 싶죠. 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제 평균 단가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손해가 나지 않게 해서 더 사게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이용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사신다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사실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삽니다. 사는데 주가가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못 올라. 그렇죠. 못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루 움직임 보면 올라갈 듯 하면서 떨어지고 올라갈 듯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DNT의 주가 모양을 한번 함께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자, 고가를 형성하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떨어질 듯 올라가고 자,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윗꼬리들은 분명히 있어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가 있어요. 그만 윗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결과는 좀 무슨 얘기냐? 주가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떨어지고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더 누르는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왜? 메이저가 사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가를 만드는 거는 메이저지 개인 투자자가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메이저가 입성하기 전까지는 관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현재 포인트는 어떻다? 주가가 손 놓은 거예요. 메이저가. 손을 놓았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목표하는 가격까지 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어디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8,500원대 라인이 되는 거예요. 8,500원대 라인대에서 7,700원대까지가 어깨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 외바닥 쌍바닥을 만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8,500원에서 7,700원 선이 이제 메이저가 이제 서서히 이제 갖고 놀아볼까? 왜? 개인 투자 입장에 봤었을 때는 11,000원대 고점에서부터 8,000원대까지 빠지면 대략 20%에서 30% 가까이 손실이 되는 포인트가 돼요. 자, 개인 투자자 거기에서 악 소리 내고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빵 떨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안 가나 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하락률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빵 내리죠. 근데 그 자리가 손절할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다? 매수할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엑세스바이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엑세스바이오 시장가, 오늘 상한가에 대해서 수익을 들 수 있는 종목을 드렸어요. 푸드에도 마찬가지고 엑세스바이오도. 자, 그 포인트가 어디였나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실로서 어떻게 돼요? 이제 힘들 때, 기간으로서 힘들고 또 엑세스바이오 하락률 자체가 마이너스 60%, 70% 손실을 갖고 온 부분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더 견디지 못하는 포인트에서
극도로 어떠한 느낌? 공포감을 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결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엑세스바이오 2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시고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기다리세요. 손실률 자체는 손실폭은 작지만 수익률은 큰 포인트예요. 손익비에서 나쁘지 않다. 승률도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상한가를 먹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DNT라는 종목 자체도 8,500에서 7,700원까지 돼서 추가 매수 타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방송을 메이저가 듣고 있다면 그 가격 안 오겠죠. 그냥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 가게에서 이 주가 자체가 9,300원을 넘어가면은 그때 비중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9,300원, 8,500원에서 7,700원까지 그 가격대를 기억하시면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마리쿤님께서 피플바이오 매수가 51,600원 25% 비중의 단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기준 11월 최고점 이후 주가 하락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부진한 모양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 5만 원 선의 지지는 되고 있는데 조정 중인 주가가 터닝하는 시점이 나올지 손실 중이신 마리쿤님을 위한 전략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2020년 10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뭐 상장 이후에 17,000원에서 88,000원까지 대략 뭐 4배수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 시간과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대단히 좀 짧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긴 호흡이 아니라 짧은 호흡으로서 투자가 이루어질 부분인데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지난 11월 13일이죠. 11월 13일에 저가가 43,350원입니다. 43,350원. 이 포인트에서 43,350원. 자,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오늘 이 아래 지금 저점 라인에 해당되는 포인트 보이시죠? 지금 대략적으로 47,000원에서 뭐 1차적으로 저점 포인트가 지금 47,000원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47,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진입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인데 이런 종목은 지금 51,000원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매수가가 이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20% 비중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지만은 이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47,000원대를 깬다. 일단은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43,000원대에서 지지역을 보시고 재지입을 결정하거나 43,000원이 지지가 되지 않으면 이 종목은 36,0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지지라인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47,000원 첫 번째, 자, 두 번째 43,000원, 세 번째 36,000원 이렇게 지지라인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지지라인에 대해서 깼을 때는 손절하고 난 다음 다시 재진입 포인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잠정적 손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확정 손실이 아닌 잠정 손실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종목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초보자님께서 CS-윈드 매수가 128,000원 5% 비중의 단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요. 주가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오늘 CS-윈드가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또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풍력주로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 보이는데 현재 매수가가 높은 편이신데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수 있을지 뉴스보다 더 정확한 차트 형님의 기술적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빨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주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 중장기로 들고 가도 무난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전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트렌드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하시고 그러한 종목을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항상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보다 더 빠른 정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뭐 현금 배당까지 하고 대단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보통 이제 연말쯤에 되면은 배당 관련주를 또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뭐 배당
혹은 뭐 1% 됐든 2% 됐든 간에 뭐 배당을 받기 위해 어떤 종목을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배당을 받기 위해서 1%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진입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폭이 배당폭보다 크다. 이런 종목은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자, 배당주를 선택하실 때 배당금만 보시지 말고요. 현재 주가 위치가 내가 배당 수익 대비 주가 하락률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점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현재 주가의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배당주도 선택하는 그러한 좀 해안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시청자들 요즘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배당에 대해서 좀 다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단 뭐 CEO 경영자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일단 배당 관련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권하기가 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철저하기 때문에 또 배당 관련주를 또 연말에 또 수익을 기대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항상 이 어떤 기업을 투자하실 때에는 현재 주가 위치를 대단히 좀 중요시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어떠한 뉴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붙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은 제 아무리 좋은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뉴스라고 하는 거는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뭐다? 양념이에요. 양념을 살짝 해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가 위치를 봐야 되는데, 자, CS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그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여기 딱 보이면은 어떤 그림이 보일 거예요. 시청자분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자, 이제 어떤 그림이 보일까? CS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 대단히 상승, 좋아요. 그리고 이격도 없어요. 주가 이격도 없이 주가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단기, 중기, 장기의 수급 자체가 대단히 원활하게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떤 모양 그렸다? 그림 하나 끝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게 드릴까요? 오늘은 어떤 그림일까요? 자, 볼까요? 자, 기대되십니까? 자, 이거 어떤 그림일까요? 네, 시청자 보이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아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삼각김밥이죠. 자, 물론 이제 금융화에서 이 패턴 자체를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뭔 소리야? 발음도 구리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지 어려운데, 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 얘기를 해서 상승형 삼각김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삼각김밥 참치 마요 우리 무릎팡님께서 지금 노란톡방에 적어주고 계시는데, 자, 공부하신 분들이세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서 저와 함께 오래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린 순간 노란톡방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네요, 삼각김밥이네요, 다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삼각김밥 맛있지 않습니까? 간편식이지만 맛있습니다. 이 종목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죠. 언제? 이제 여기를 올라갈 때. 우리 표현을 쓰자면 삼각김밥 옆구리 터질 때 아마 주가 큰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이때 또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 좋겠다라고 이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과 함께 3개의 종목을 함께 보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의 방송 시작 직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나스닥에 대한 종목도 잠깐 말씀드려요. 제가 시청자분들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 선물까지, 해외 주식까지 모든 것들 아우르거든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노란톡방에 자, 시청자분들 나스닥 매수하십시오라고 12,510포인트 컷포인트 잡고서 매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대략 300핍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투자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자, 내일 또 채널 꼭 방송 사수하시면은 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